네, 안녕하십니까. 웨스탁TV 시황쌤의 마감 브리핑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한국 시장하고요, 아시아 시장을 컴포트하고 이지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오늘의 타이틀 제목은 안정을 찾은 금융시장입니다. 네, 최근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있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수급적인 면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역시 이게 미국 대선 올해 가장 큰 이슈일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영상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며 주식 매수 매도로 의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매매는 본인 판단해 보시면 알려드립니다. 네, 다 알고 계시죠? 네, 역시 네, 요게 정말 컸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 트럼프는 예전에 4년 겪어봤죠. 그래서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재선을 막아야 된다라는 기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어떻게든 트럼프는 막아야 된다. 이게 중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본인의 고령과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퇴를 하고 부통령인 해리스한테 바톤을 넘겨줬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막아야 되긴 하겠는데, 근데 과연 해리스가, 그동안 이제 존재감이 좀 미미했었죠. 원래 미국의 부통령이란 자체가, 그렇게 뭐 나서서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과 충돌이 생기고, 그러면 오히려 왕따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은 그냥, 비상시에, 좀 뭔가 대리하는 이제 요런 거고 평상시에 뭐 부통령이 이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그런 경우는 참 드물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해리스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가끔 TV에서 보긴 했지만 그 뭐 공화당이 이제 해리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깔깔깔 웃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조롱거리로 그런 거만 알려졌지 해리스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요즘 사람들 말로 정말 이 토론에서 전투력이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저 사람들 몰랐다는 거죠. 저는 워낙 이제 시황쌤이기도 하고요. 그죠? 워낙 관심이 시사에 관심 많다 보니까 해리스하고 팀 월즈의 유세 연설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이제 그 영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유튜브를 보면 연관돼서 이렇게 다 나오기 때문에 보다 보면은 이제 그런 영상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애리조나에서 그 연설하는 것을 봤는데 정말 좀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지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강조했던 게 미들 클래스, 중산층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자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겠죠. 이 여성, 그렇죠? 요즘 뭐 생식기, 뭐 이런 거, 낙태, 이런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인이 유색인종이다 보니까 인종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미국에서 첨예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마 총기 이야기도 안 할 수 없고요. 물론 미국은 좀 특수 상황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 그쵸? 이런 의료보험 관련해서도 뭔가 정말 하려는 게 의지가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거랑 본인의 정말 열망이 가득 담긴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굉장히 그런 뭔가 이거는 개인의 욕심보다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사명감이라고 해야겠죠. 미션. 그런 거가 저는 좀 보였어요. 그래서 해리스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말씀드렸고, 근데 트럼프는 이제 그런 게 잘 안 보인다는 거죠. 개인의 성향, 어떤 특성상 과시욕이라든지, 그리고 잘못하면 독재로 갈 수도 있는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하다라고 분석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사람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 시장 분석하고 원래 그게 일이다 보니까 이거는 알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해리스를 최근 들어서 아는 사람들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과연 그 트럼프는 좀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리스가 대통령 되는 게 맞냐? 그쵸? 이 사람 대통령 시켜도 되냐? 당연히 이런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어떤 이미지가, 물론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제 좀, 이게 조롱거리 만들고, 뭐, 벤스도 많이 거의 가담했죠. 그래서, 예, 나약한 모습, 뭐, 좀 뭐, 웃음이 해프고, 막, 이제 이런 이미지였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그 트럼프 이쪽의 소식만 보는 분들은, 예, 그런 것만 보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뭐 민주당 공화당은 어느 정도는 갈려져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뭐 양당이 많이 갈려져 있긴 하지만 이 중도 그죠? 이 중도 이 인디펜던트한 이분들은 어 트럼프는 이제 겪어봐서 좀 아닌 거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과연 해리스가 되는 게 맞나? 의문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 토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했고요. 예, 역시나 시청률이 그죠? 바이든도 이미 작년에 지난번에 겪어봤죠. 바이든 트럼프 다 겪어봤고 트럼프는 벌써 7번째예요. 그죠? 근데 해리스가 과연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트럼프를 상대로 과연 얼마나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이 매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토론번보다 시청률도 31%더 나왔고요. 물론 뭐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그만큼 관심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을 보고서 좀 결정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았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보다 이제 여기는 TV 이제 이런 거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터넷으로 그쵸 유튜브로 스트리밍으로 봤습니다. 그 요즘 뭐 한국에서도 이거를 많이 중계했죠. 예, 주요 뉴스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예, 저도 그걸 통해서 좀 봤고요.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그 해리스가 참 준비를 잘 했고 그리고 너무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앙팡지게 정말 잘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확실히 이제 나이가 이제는 이제 바이든을 상대할 때는 그래도 좀 나아 보였는데 해리스를 상대로 하니까 역시 이제 예, 고령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 예,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뭐 시장은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 어제도 말씀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래서 뭐 연예인 딴따라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똑똑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그 TV 대선 토론까지 보고서 결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좀 트럼프는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 해리스에 대해서 불확실성 궁금증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제 그 대선 토론을 보고 마음의 결정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또는 사실은 이제 그 해리스가 과연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당연히 해리스를 상대로 이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트럼프를 상대로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땐 해외 뭐 누가 그렇게 뭐 푸틴이 됐든 뭐 시진핑이 됐든 할만하다 이런 믿음을 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미국의 대선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뭐 어쨌든 뭐 아직 50여일이 남았으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지만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제 관련된 해리스 관련된 뭐 친환경 뭐 이런 거 좋았죠. 네, 시장의 흐름을 보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돈은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죠, 그죠? 누구를 좋아한다, 싫어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죠? 금융시장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네, 그렇고요. 아시아 증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제 또 미국 증시가 좋았죠.
사실 어제 장 초반만 해도 해리스 수혜를 볼 수 있는 친환경, 뭐 태양광, 뭐 앨범알, 그죠? 리튬 뭐 이런 것만 좋았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분위기가 그렇게 약간 좀 다운돼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엔캐리 이제 이런 청산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일부는 좀 해소가 됐어요. 엔캐리도. 왜냐? 갑자기 미국의 금리가 갑자기 많이 다운되는 거, 그러니까 50bp 비컷으로 가는 게 사실 시장에는 좀 더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었는데 어제 뭐 CPI도 그렇고 최근에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0.25 그죠? 스텝 바이로 스텝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그렇게 빨리 어차피 일어나긴 일어나지만 빨리 급작스럽게 불확실성하게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또 사실 뭐 많이 이뤄지기도 했고요. 우리가 물론 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미 많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겠구나. 이런 것도 시장에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어제 이래저래 막 되게 좀 호재가 있었죠. 사우디에다가 엔비디아를. 그러니까 미국이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를 그러니까 마치 무기처럼 이거 줄 테니까 이제 우리말 잘 들어 이런 거 그쵸? 옛날에 이제 사우디가 석유 줄 테니까 뭐 해 뭐 이런 것처럼 그쵸? 사우디가 이제 석유를 자원의 무기화한 것처럼 이제는 이제 완전히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가속기가 미국의 전략 자산이에요. 네, 이렇게 쓸지는 참 생각을 좀 못했는데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사우디에다가 이제 수출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납품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도 호재였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젠슨왕이었죠. 그래서 테일러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미국 경제에서 중요한 인물이긴 하지만 네, 어제 또 이상한 소리 해서 또 욕을 먹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또 엔비디아 젠슨왕도 이제는 정말 많이 컸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떠올랐죠, 사실. 그리고 어제 이제 뭐, 어쨌든 토론은 해리스가, 거의 확실하게 이겼죠, 사실은. 네, 뭐, 신중하게 말한 분들도 있긴 있지만,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뭐 그냥 애써서 가리려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해리스의 완승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제 이게 분위기가 지금 어제 증시 초반에는 일부만 그쵸 해리스 수혜주 친환경만 좋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다운돼 있는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젠스랑이 여기서 풍악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우디에 수출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차세대 지금 이제 인공지능 가속기 이제 블랙벨이죠. 이거의 출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죠. 이게 언제 출시될지 그리고 얼마나 팔릴지. 근데 사실은 스펙을 보더라도 블랙벨이 잘 될 수밖에 솔직히 없죠. 물론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렸지만 블랙벨이 잘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기존에 비해서도 훨씬 더 성능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워낙 경쟁이 첨예하기 때문에 당연히 빨리 쓰고 싶겠죠. 고객사들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고객사들 서로 먼저 갖겠다라고 당연히 지금 막 인공지능 서로 뭐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좀 민감하다 그죠? 자기네 먼저 막 달라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뭐 웃돈도 프리미엄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를 젠순항이 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풍악을 올려준 거죠. 그러면서 나스닥도 상승하고 뭔가 시장에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좀 사라지는 듯한 사실 트럼프가 안 좋았던 이유는 뭔가 이분은 좀 뭔가 맨날 매사가 불만이고 막 어둡고 뭐 지금 범죄 혐의도 많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좀 다크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해리스의 어떤 그런 밝음 이제 이런 것들이 시장을 어느 정도는 완화시켜주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젠스랑이 풍악을 올려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젠스랑도 이민자 출신입니다. 이분이 어디 출신인지 알죠? 대만입니다. 대만하고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그죠? 자칫 잘못하다 북한, 중국의 어떤 뭐 군사 도발의 위험도 솔직히 좀 지정적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젠슨왕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당연히 미국 시민권자지만 대만에 대한 애정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하면 대만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거는 트럼프보다는 동맹을 무시하는 민주당과 해리스일 가능성이 훨씬 높고 아마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풍악을 올려준 게 아닌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워낙 이제 시황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어떤 심리에 대해서 굉장히 네, 잘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예,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어제 젠슨왕이 풍악을 제대로 한번 올려줘서 오늘 모처럼 반도체 그리고 시장 전반이 좋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이는 3% 급등해줬고요. 그 다음에 뭐 반도체 좋았는데 엔비디아 좋았는데 TSMC 좋았는데 대만이 안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인도도 좋았네요. 그죠? 그러니까 해리스는 또 모계 엄마 쪽이 어머니 쪽이 인도네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 시장이 다 좋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행히 또 그리고 저 어제도 엔화가 내려가면 이거 엔화 강세죠. 그렇죠? 엔고가 오늘 살짝 또 멈칫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죠? 이제 이거는 소비자 물가 지수랑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빅 컷의 가능성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의 현실적으로 베이비 컷 그러니까 0.25 퍼센트 금리 인하가 유력시되고 있다. 거의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뭐 이미 많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향후 속도도 완만해질 거다. 그런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는 하루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이 9월 둘째 목요일이고 해서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게 선물 옵션 만기일이란 게 기존의 포지션을 정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기존의 포지션을 그대로 가져가지 않을까. 그죠? 기존의 외인들은 계속 코스피엄을 매도 쳤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지 않을까 했는데 동시호가에 조금 말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삼성전자가 막판에 2%를 상승해서 나는 외인들이 이쪽으로 들어왔는지 알았거든요. 근데 결과로 보니까 외인이 현물 매수가 들어온 건 맞는데 삼성전자는 여전히 매도했고 그러면 기존의 다른 종목들 그렇죠? 엄청 많이 우리 시장이 한국 시장이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정말 지금 1월에 요렇게 시작했는데 1월에 요게 시작했는데 지금 마이너스예요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물론 우리는 뭐 수익 낸 것도 수익 냈고 뭐 물려 있는 것도 좀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을 봤을 때는 코스피 지수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그렇고요. 지금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에 예외적으로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소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여기 완전히 쌍바닥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 코스피도 그런데 여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마이너스예요. 코스닥은. 그러니까 여기 코스닥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이 많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짝 3%나 반등했는데도 아직도 멀었죠, 그죠?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 미국의 대선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완벽하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 뭐 결과는 더 봐야 되니까 한 50일 남았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분위기는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엔캐리 트레이드도 이제는 좀 완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우리 또 한 가지는 금투세죠 금투세. 근데 금투세도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난상 토론이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개인 투자자가 뭐 그 숫자로 뭐 밀어붙이자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불합리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그렇죠? 수입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건 맞아요. 맞지만 한국 시장이 지금 이것을 봤을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조심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좋은 수익 가져다 드리고 싶지만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도
그게 저만 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죠? 네, 저도 잘 알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한국 시장이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물론 뭐 수익 낼 때는 되고, 그리고 제가 최근 말씀드린 종목도 물론 잘 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 자체가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오늘 좀 반등이 일어났지만 아직 갈 길이 멀고, 지금 상황에서는 금투세는 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쵸? 이렇게 어느 분이 제가 댓글을 달면 안 된다고 했는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너무 이제 금투세 때문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우리나라 현 시장이 이렇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이 참 공감을 가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처럼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환경이면 세금을 미국도 적게 내는 거 아니죠? 거기도 23% 냅니다. 적게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그보다 좀 난이도가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물론 뭐 저는 그 와중에서도 좀 오죽하면은 안 되면 곧버스라도 수익을 내려고 해드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지만 대부분은 사실 이제 혼자는 어렵다는 거죠. 쉽지가 않은 시장이기도 하고, 물론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 지금 이제 시장이 안정돼서 아마 당분간은, 네, 좀 되돌리는 반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은 일단은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먼저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더라도 금투세는 좀 더 시장을 뭔가 잘 만들어 놓고 해도 늦지 않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투세로 얻는 세금보다 그죠? 차라리 거래세가 오히려 더 크다라는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세금 때문이라고 하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매동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현물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장막판에 이렇게 들어왔길래 삼성전자 들어왔는 줄 알았더니 삼성전자로 들어온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보시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장 내에서는 시간 내에서는 매수했는데 시외에서는 이제 매도로 좀 돌아서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매수 많이 들었죠, 그죠? 역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일단은 기관하고 외인도 금투세가 이제 뭐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감에서 좀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 많이 해줬죠. 네,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국 시장을 눌러왔던 불확실성이 이래저래 많이 해소됐다.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당분간 좋은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네,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매수 한번 들어왔네요. 그죠? 그것도 선물옵션 만기일에. 그래서 오늘 어쨌든 포지션 정리하는 날인데 기존의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줄 알았더니 현물은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선물은 장막판에 좀 아쉽게 좀 매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뭐 그렇게 포지션 정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매매 상위 종목인데 역시 외인 오늘도 삼성전자가 3,479억, 그죠? 삼성전자 우선주가 413억. 그러니까 오늘도 삼성전자만 4천억이에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그 청산이 계속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고, 그러는 동안 어차피 수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기 어렵다. 계속 말씀 좀 드렸고요. 그런데, 참, 이게 뭐냐, 그죠? 순매수 1위는 또 SK 하이닉스예요. 이거는 또 2,100억을 또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반도체인데 삼성전자는 내려가고 SK 하이닉스는 올라가고 물론 엔비디아 올랐으니까 이제 이게 호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엇갈리는 흐름입니다 지금. 오늘 SK 하이닉스도 한 8% 정도 어쨌든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보면은 뭐 셀트리온 있고 현대차 기아차가 있네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있고 HLB 있고 여기는 뭐 이렇게 바이오를 좀 많이 담았네요. 그리고 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호재 있었죠? 원자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2차전지도 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기관을 보면 기관은 뭐 삼성 이 서로 엇갈리죠. 기관은 이제 삼성전자 매수하고 SK 하이닉스는 매도하고 어차피 뭐 수량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 포스코 퓨처 그렇죠?
H차전지 많이 담았네요. 그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 네, 뭐, 파도라든지, 이스페타시스, 네, 이렇게 반도체, 오래간만에 테크인, 이렇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결국에는 2% 오늘 엄청나게 오랜만에 반등했습니다. 엄청나게 오랜만에 반등했는데 일단 뭐 차트를 보면 이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샛별형 뜨고 그래서 반등형 차트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이게 원래는 이제 차트 상으로 보면 이게 반등이 나와서 이제 되돌려지는 게 맞는데 시장이 또 안정이 되고 이런 흐름은 좋은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얼마나 나올지가 이제 더 관건이죠. 그게 좀 관건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빨리 올라가긴 쉽지 않다. 이거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오늘도 매도였어요. 그죠? 장막판에 외인 매수가 들어왔길래 삼성전자 들어왔겠거니 했는데 이 집계가 좀 느리죠. 그죠?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오늘도 순 매도입니다. 그 기관이 좀 들어왔고요. 이거를 개인들이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 올해 엄청나게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뭐 6개월 누적이라서 사실은 뭐 그 6개월 전에 매수한 것까지 다 포함되진 않지만 많이 줄었어요. 외인 순 매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걸 누가 받았어요? 개인이 받았습니다. 그렇고요. SK하이닉스는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더 비교적 자유롭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15만 쌍바닥에서 또 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7.38%, 8%까지 갔다가 7%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역시 지난밤에 엔비디아가 급등을 해줬었고요. 그리고 젠슨왕이 풍하고 올렸죠. 그 블랙에 너무 정말 고객님들께서 너무 좀 민감하게 이제 서로 달란 얘기죠. 빨리 달란 얘기죠. 그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배부른 소리죠. 근데 그러면 이제 시장은 또 열광하는 겁니다. 젠슨왕이 참 사업은 비즈니스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잘하고 물론 뭐 물건도 잘 만들지만 보면은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를 딱 알아 이 사람은. 젠슨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HBM 관련해서 그래서 삼성이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이 강하다.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이래저래 이유를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수급이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147만, 150만 주 거의 매수했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외인 순매수 금액으로 1등입니다. 하이닉스 급등해졌고요. 그리고 뭐 그 관련해서는 뭐 당연히 뭐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그래서 완전히 이스페타시스 쌍바닥에서 반등입니다. 완전 쌍바닥에서 반등이에요. 오늘 이것도 7%.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한미반도체도 올해 엄청나게 매출이라든지 실적이 좋아지긴 했지만 밸류에 조금 부담이 있어서 이스페타시스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렇죠? 둘 다 일단은 실적이 올해 좋은 건 맞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그건 맞습니다. 일단 맞고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 급등하면서 SK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 한미반도체 반등해졌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이제 종목들이 보니까 반도체 제가 안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눌리나요? 그죠? 그렇다고 모든 종목을 다 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섹터를 뭐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반도체 종목, 소부장 종목들이 너무 엄청나게 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2차 전지도 이제 반등인데 반도체도 안 본 사이에 그만큼 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역시 금투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자꾸 돈이 그동안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금투세가 이게 뭐 유예나 뭐 이렇게 폐지가 되면 당연히 해외로 나갔던 돈이 다시 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그런 어떤 기대감도 좀 있었다라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뭐 반도체 좋았으니까 2차 전지 안 좋았을까요? 근데 2차 전지도 좋았습니다. 물론 뭐 오늘 쉬어가는 종목도 있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뭐 3%
반등해줬고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역시나 이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어떤 그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변덕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불안불안하게 합니다. 저 같은 시장 분석가들에게서는 정말 최악의 인물이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트럼프를 안 좋아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실 그 부분도 좀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음.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경제에는 뭐 우리나라 경제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상관이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야, 아무튼 이제 미국의 이제 바이든 믿고서 그죠? 예, 바이든을 믿었다기보다도 IRA 수에 요 이제 보조금을 그거 보고서 들어간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거 안 된다고, 그거, 못 주겠다라고 하면 정말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죠? 애 태우고 막, 이게 본인은 이게 자기가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얼마나 신뢰를, 깎아먹는 일인지 정말, 트럼프는 이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냥 사업을 했어야 되는 인물이고, 그러면, 뭐 지금도 나이가 연령이 적진 않지만, 그러면 정말 고충 안 겪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괜히 정치에 좀 들어와가지고 좀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제 욕을 먹고 막 그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간에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반등해줬고 전고점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LG도 엄청나게 미국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트럼프가 혹시 될까봐 투자를 중단하거나 막 눈치 보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세계 최강대국인데 스스로를 어? 막 비하하면서 분열을 조장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죠. 네, 어쨌든 간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다시 또 반등해줬고요. 네, 어쨌든 상승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신소재요. 우리 코신 제가 얼마 전에 그게 관심 종목이죠. 관심 종목으로도 올려드렸었고 그래서 역시 단위죠. 단결정 소유경. 가끔 단어가 입에 잘 안 배요. 단결정 소유경. 요 양극재. 그래서 요게 이제 좀 어쨌든 뭐 요거는 삼성 SDI 그 밸류 체인에 있지만 네, 그렇게 캐즘을 타지도 않았고, 그리고 3분기 이후부터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좀 바닥에서 또 다시 일어나는 모습이고요. 오늘 8%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네, 또 좀 많이 쉬었죠.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그래서 오늘 뭐 뉴스 한 두 가지 떴죠. 그래서 신한울 3, 4억이 8년 만에 건설허가 뭐 국내 뭐 정치에 대해서도 솔직히 얘기하려면 할 거는 많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많이 갈려져 있고 또 뭐 그렇습니다. 뭐 우리는 뭐 중도를 지향한다고 하지만 또 입장이 다 다른 거죠. 어쨌든 간에 일단은 뭐 윤 대통령이 일단은 그죠? 그래도 업적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원자력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 또 사진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뭐 윤 대통령이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지금 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좀 민감하게 듣지 마시고요. 어쨌든 간에 신한울 3, 4억이 그거랑 이제 체코 원전이죠. 그죠? 가장 이제 그 윤 대통령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 이제 하고 그다음에 체코 순방을 하죠. 그래서 원래 이제 그윤 대통령 스타일이 그쵸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원래 이제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그죠. 그래서 뭐 사람 자체가 나쁜 분은 아니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분의 이렇게 얼굴도 그렇고 뭐 관상은 좀 이렇게 나쁜 편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치란 게 또 그죠. 보는 차원에서는 또 이렇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지금 뭐 지지율이 뭐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업적은 원자력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요거 때문에 오래간만에 또 원자력이 또 살아났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16,000원대에서는 그래도 지지를 해줬어요. 16,000원 지지를 해주고 16,000원 밑에는 또 완전히 쌍바닥을 안 찍어줬네요. 그쵸? 그러고 오늘 17,000원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관건은 저거죠. 네, 이거 2850원인가요? 2890원? 매수 청구권이 289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금액대까지 올라갈 것인가, 못 올라갈 것인가, 그쵸? 여기에 놓여 있고요. 아마 지금 이제 두산 마켓이라든지 어떤 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게 반대 의사를 수렴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이래라 저래라고 하긴 뭐하지만 지금 또 시장에 또 영향을 줄까봐 제가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일단 금액이 좀 많이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금액대가 여기 위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를 좀 봐야겠죠, 그죠? 그리고 일단은 물론 뭐 최근에 사신 분들하고는 거리가 있는 얘기예요. 7월 11일인가 그때 그 발표 나기 전에 사신 분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 아무래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지금 어쨌든 지금 뭐 두산에서 이렇게 했던 그 행위들은 개인 소액 투자자들한테 결코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뭐 이러든 저러든 그래서 어쨌든 뭐 개인의 판단입니다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거는 뭐 두산에서 뭔가 더 성의를 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 반대하시든 뭐 찬성을 하시든 뭐 당연히 두산 입장에서는 찬성해줘서 두산 마켓이 두산 로보틱스로 가서 뭐 이렇게 되는 게 다 그들한테는 좋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을 조금은 너무 무시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죠? 체코 원전 발표를 임박해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뭐 다시는 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한번 더 말씀 좀 드렸고요. 어쨌든 매수 청구권 2890원 여기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를 일단은 그것이 관건이다. 그리고 어쨌든 두산 지금 하는 거는 썩 마음에 들진 않는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예전에는 웬만해서는 회사 입장에서 그쵸? 그 원자력도 살려야 되고 여기도 살려야 되고 해서 뭐 웬만해서 회사 입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최근에 요거는 좀 심했다. 곱씹어 봐도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대신에 빅앤스몰에서 그죠? 그래서 이제 좀 작은 종목 그죠?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대장주인 건 맞죠? 맞지만 우리 작은 종목들도 볼 수 있다. 그래서 한전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우진엔텍 최근에 말씀드렸고 이것도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12.93% 역시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더 크죠. 그죠? 그리고 워낙 또 쌍바닥으로 내려왔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뭐 원자력과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관련도 많은 데다가 계측적으로 그리고 뭐 실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내고 있고 그렇다면 이런 종목에 뭐 소액으로 그렇죠? 작은 금액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빅앤스몰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12.93% 이렇게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당분간 시장도 안정화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좋은 시장이 열렸다 일단 이렇게 좀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죠? 지금은 두려워하기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웨스탁과 함께는 다양한 방법 여기 텔레그램 시향방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그리고 역시 인생도 주식도 뭐라고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 실시간으로 문자 리딩과 그 다음에 매수매도 문자 사인을 받고 싶은 분들은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요즘 같은데 그리고 뭐 지난주에 안 좋았을 때도 제가 고포스로다가도 수익을 내줬는데 그죠? 이런 좋은 장에서 얼마나 더 많이 내드릴까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건강한 주식 투자 웨스탁입니다. 다들 성투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네, 감사합니다.